그 한동훈 지금 대표님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랑 네.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요. 네, 들어보려고. 궁금하신 게 많으시고 아까 보니까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자, 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자, 정식 캠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선이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없어요. 그쵸. 그래도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한동훈 대표를 도와서 메시지도 내고 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일정 부분 도와드린 게 사실이고요. 굉장히 잘 굴러갑니다. 제가 이번이 대선만 4번째예요. 맨 처음에 이명박, 그다음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홍준표 때는 안 했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요번에. 그럼 이제 최근 4번의 대선에서 우리가 3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3번 할 때 다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이명박 때는 너무 주니어였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래도 좀 하긴 했지만 그때도 주니어였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좀 많이 봤는데, 막 규모가 크고 그랬죠 그때는. 근데 일이 안 돼요. 그냥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일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굴러갑니다.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이제 뭐 김문수 오늘 뭐 이렇게 찌라시라고 그러죠. 또는 뭐 아까 저랑 같이 방송했던 분이 뭐 김문수 장관 쪽이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고 있다. 치밀하게 잘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저는 상대적으로 봅니다. 이 판에서 뻔하거든요. 누가 어디에 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야구로 치면은 야구 선수 풀이 뻔하잖아요. 전국에 야구팀이 뭐 50 몇 개 있고 거기서 졸업한 고3이랑 대학 졸업한 사람 해가지고 드래프트 해가지고 신인 구성하고 뭐 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별로 의미 있는 구성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제일 중요한 건 선거는요. 다들 착각하는데 다들 자기가 뭐 누구 만들었다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부모가 아닌 이상 후보의 부모가 아닌 이상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선거는 99.99% 후보가 하는 거예요. 네. 후보가 절대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가 말을 해도 후보가 하는 거고 행보를 해도 후보가 하는 거고 사진 찍혀도 후보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안 그래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선거를 이게 이명박 캠프 때 뛰어셨던 분인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했는데 되게 크게 일조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서 딱 한마디 저한테 조언해 주더라고요. 원물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후보가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얼마나 그것을 잘 연기를 잘하느냐. 네.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걸 잘 구현할 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순간 만약에 대선이 벌어서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짐작이 가실 거예요. 숱한 주제를 가지고 압축적으로 토론회를 몇 번을 해야 됩니다. 대여섯 번 해야 되거든요. 네. 아무리 조기 대선이라도. 그거 다 커버할 수 있는 이 쉴드, 이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는 공격할 수 있는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게 그냥 무슨 말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약한 단어를 써서 넘어갈 수 있는 대선이 아니에요. 예끼 이 사람아 뭐 이런 걸로 뭐 모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센 말을 쓰고 당신 용병이다, 나가라 뭐 하면서 이렇게 막 모욕을 주고 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국면이 안 될 겁니다. 그건 그냥 한마디로 받아치면 돼요. 네, 잘하겠습니다. 끝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발언들의 그 시간들 15초든 20초든 30초든 그걸로 표를 받는 거거든요.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현재 스코어 그 상황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저는 뭐 야당은 빼고요. 여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은 지난번 대선을 뛰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원래 후보 간 경선 토론회가 약간 기간이 좀 텀을 주지 않습니까? 주죠. 한번 1차 끝나고 2차까지 텀을 주는데 텀을 주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준비도 하고 못한 거 보충대하고 그러는데 조기 대선이 되면 시간이 없는데 횟수는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거의 하루 이틀밖에 안 줄 겁니다. 거의 다다닥 붙어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보충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판별이 나요. 네. 여러분 그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주머니 속에 송곳. 언젠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네.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지지율이 어떠네, 뭐 윤 대통령이 석방돼서 뭐 어떻게 됐네, 이재명이 2심 유죄에서 무죄로 나니까 뭐 행보가 위축됐네, 다 그냥 기사 쓰려고 다들 만들어내는 말들이라고 봐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재명 영상만 아마 많이 돌 겁니다. 네. 이 무슨 뭐 저 재킷 같아. 누가 들고 오다가 이재명 확 치더라고.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돌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예. 네. 그렇게 돌 거고 저도 이제 현장에 좀 나가는데 사실 제가 월요일 날 그 산학연 포럼 기자들 백브리핑에서 제 영상이 좀 돌았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백브리핑 하는데 그 보통은 이제 사실 백브리핑 서면 옆에 서면 뭐 대변인이나 부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되게 긴장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장을 하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긴장 안 하거든요. 우린 긴장 안 하지. 안 하는데 대표님이 약간의 유머를 좀 쓰셨어요. 국회의원의 말씀이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원래 사실 그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그 민주당의 그 저 장경태 의원이라는 네. 사람이 장경태가 법안 하나 발의했는데 그 백혜련 의원이 헌재 앞에서 계란 맞았잖아요. 네. 그거 보고서는 특정 장소에서 정치 활동하는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 가중 처벌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싸운 거 빼고 뭔가 활동을 네. 하는데 그러면은 뭐 더 만약에 1년 나오고 2년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 한 대표가 국회의원은 뭐 특별히 더 아픈가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머가 된 거지. 네. 원래는 그런 자리에 이제 긴장을 하니까 못 웃거든요, 진짜로. 근데 저는 제가 많이 웃었어요, 다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민망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만큼 저희가 그 긴장을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엄청 기대도 많이 저도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대표님이 예.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 그건 굉장히 저는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앞으로는 미디어가 발달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아닐지라도 토론회는 진짜 엄청 많이 열릴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데 토론회에서 자기 실력이 월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에 대해서도 지금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얘기 지금 못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AI라든지 네. 어떤 뭐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뭐 국방, 뭐 무기, 네. 무기 체계 이런 것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에 대해서 감탄을 했잖아요. 네네. 감탄만 하고 끝날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한동훈 똑똑하네 이걸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떠한 이 사회 현상, 국제적인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알고 있어야 정책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규제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인기 때문에 뽑는다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을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사람이랑 어떻게 대화가 가능해요. 네네. 진짜 그러니까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네. 이거를 국민들이 알아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상황을 자꾸만 이렇게 미분해서 보시지 마시기를. 네. 우린 적분을 해도 모자라요. 네. 길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가운데를 딱 보시는 차분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기분이 나쁠 일은 없을 겁니다. 산불 빼고요. 네. 예. 진짜로 딱 그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요즘은 어쨌든 지도자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시대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인사이트가 돼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방향성에 대해서. 근데 저는 AI나 이런 부분은 사실 가상화폐도 그렇고 AI나 이런 부분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모든 대권 후보 중에서 잠룡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 다 합쳐서 AI나 아니면 저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네. 지난 주말에 유발 하라리하고 이재명이 대담을 했잖아요. 네. AI 관련해서. 네. 근데 잘 보시면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예요. 그렇죠. 종교 역사학의 네.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AI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진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야 어떤 정책적인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과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토대로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그냥 사진 찍은 네. 거예요. 사진 찍은 딱 거. 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전에 뭐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뭐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했다 뭐 이 얘기인데 돈을 얼마나 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할 거면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응?
의성에 비가 온다고요? 아, 근데 왜 죄송하죠? 그 비성에 비 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예. 네. 하여튼간 네. 그렇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도 의미 있는 얘기를 못해서 또 엔비디아 얘기하더라고요. 그 국민들이 이제 다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내일자 그 갤럽 조사 결과를 유심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갤럽은 화, 수, 목 사흘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금요일 날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내일도 잊지 마시고 그 원데이터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네, 갤럽 사이트는 다 네, 뜹니다.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보고 유보 의견은 얼마인지 거기에 이제 더해서 탄핵 기각 찬성 관련한 여론도 좀 보시고 네. 이재명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올랐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이 2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마 판단하시면 되고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네.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냥 수치가 이렇다, 추세가 이렇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의성보다 안동에 비가 와야 된다 이거죠. 아, 그것도 있고 아까 보니까 방송 도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의성에 비 오는 소식은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네, 그럼요. 얼마든지 얘기해 주셔도 안동 돼요. 시내로 가는 건 막았대요. 아, 다행입니다. 예. 거기 안동 자체가 워낙 그런 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화재가 산불이 어떤 빨리 좀 진압돼야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재명 2심과 더불어 윤 대통령 탄핵 결과가 네. 늦게 나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굉장히 이 신경이 팽팽해지셔가지고 네. 예민하신 분이 많아 많더라고요. 보여요. 네, 저한테 이제 오는 문자의 횟수라든지 내용을 보면은 제가 확실히 느끼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죠. 예, 전혀 없다. 네. 적어도 이거는 조기 대선이라 토론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쵸. 거기서 완전히 압도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경험이라든지 뭐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얘기 쏙 들어가요. 그렇죠. 경험이요? 강요를 2년 넘게 했는데 어떻게 경험 얘기가 나오죠? 저도 그 되게 그 네. 공격 논리가 되게 말이 안 돼요. 경험에서 얘기할 때 1년 넘게 했구나. 1년 1년 넘게. 넘게 했죠. 그리고 있었던 곳이 법사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상임위 자체가 민주당이 5분의 3 이상 가져갔기 때문에 전쟁터였어요. 법사위 영상 다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그냥 전쟁터였습니다. 그냥. 그리고요. 국무위원이에요. 네. 장관이긴 하지만 국무위원이면서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전 국정 분야에 대해서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료 똑같이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 최고회의체의 정식 멤버로서 국정을 1년 이상, 1년 반 이상 본 거예요. 네. 다뤄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험 운운하는 것은 뭐, 야, 국회의원도 못 해봤으면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네. 그분은 잘 뭘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력 얘기하셨는데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인 게 뭐냐면요. 현재 스코어 당내 최대 개파는 친한계입니다. 그렇죠. 아이 다들 되게 그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기자님들이 생각보다. 예. 개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본포가 어떻게 되는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선 주자별로 한번 나눠보세요. 네. 한번 딱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토론회 주최할 때 48명의 의원이 왔다. 그럼 48명이 그럼 오세훈 개냐? 절대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네. 만약에 오세훈 시장 개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다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한 이슈가 불거졌을 때 한 명이라도 오세훈 시장을 방어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서셨어야 됐죠. 없잖아요. 네. 국회 없잖아. 네. 예. 홍준표 시장 뭐 설화 났을 때 그때 쉴드 쳐주는 사람이 있나요? 국회에? 없죠. 네. 뭐 김무수 장관은 활동 안 하시니까 그렇고 네. 그렇게 한번 따져보시라 얘기입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활동하실 때 보면 대표님 활동하실 때 오시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정말로. 그다음에 이제 또 기자분들이 오해하고 하시는 게 뭐 캠프가 어떻고 오늘 뭐 이상한 글 도니까 네. 뭐 캠프가 어쩌고 저쩌고 캠프 자체가 없어. 사무실도 없어요. 네. 사무실도 없고 우리가 그걸 꾸릴 수가 없잖아요. 대선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무슨 대단한 조직체가 있고 물리적으로 어떤 환경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서 뭐 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요만한 사료 하나를 가지고서 막 사극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한 줄 가지고 뭐 연개 소문은 뭐 네. 기골이 장대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유동근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사실 우리 얼굴 본 적이 네. 없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요만한 힌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다 얘기해 드려요. 사무실도 없어요, 우리는. 네,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만한 활동을 할 만한 그게 없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도와드리는 거지. 뭐 정치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막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저는 청와대 처음 갔을 때 이분이 먼저 가 계셨지만 진짜 그 안에 마징가 제트도 있고 거기서 뭐 누르면 한강이 갈라지면서 로봇 태권브이가 튀어나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지 나옵니다. 지. 아무것도 없어요. 네. 허술해요 생각보다. 네. 빗물 새고요. 지 나옵니다. 아직도 그 건물이 있지. 네, 있습니다. 다시 청와대 가면 그 건물을 써야 되는 거지. 유지 보수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시 지어야 되는데 못 짓습니다. 도청 문제 때문에. 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막 언론에 나오는 거 기자분들도 사실 다 모르고 쓸 수밖에 없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네네. 틀린 내용이 너무 많다. 네. 그 다음에 이 정치 상황을 자꾸만 이 어떤 틀에 갖춰서 몇 개 틀이 있어요. 뭐 개파, 네. 그다음 국면, 네. 뭐 이런 거 나눠 가지고 자꾸 그 안에 밀어 넣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이런 거죠. 방금도 앞방송 마치고 여기 오는 동안 30분 동안 전화가 엄청나게 왔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재명 2심 때문에 캠프 활동이 위축되고 향후 정치 행보가 뭐 암초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근거를 줘야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를 이해를 하는 기자라면 그런 질문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이재명 2심 무죄야? 국민의힘 큰일 났네. 야, 그럼 한동훈은 위축되겠네. 그러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기사를. 그다음에 그렇죠. 윤 대통령 뭐 탄핵 관련해서도 자꾸 물어봐요. 언제 나올 것 같냐. 아니, 그걸 물어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 4주 동안 다 틀렸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헌재 재판관도 아닌데. 재판관도 몰라요.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의미 없는 질문을 한 후에 결국은 뭐 만약에 기각이 되면 한 대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만약에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보고 나이가 80이 되면 뭐 하실 겁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안 그래요? 진짜 너무 답답해. 네. 나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잠깐만 저희가 시간을 돌면 일단 캠프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캠프가 지난 전당대회 때 저희 한동훈 대표 후의 전당대회 캠프가 굉장히 소규모였어요. 기존 전당대회 캠프는 보통 2개층 정도 썼고 뭐 조직팀 뭐 팀으로 엄청 세분화해서 엄청 인력도 많고 정말 막 많은 게 인적 물적 자원이 엄청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난 전당대회는 진짜 실무진만 딱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네. 소규모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별별 얘기가 많았습니다. 캠프가 저렇게 소규모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다, 질 거다. 결과 어떻게 나왔죠? 네, 다 63%다 아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 대표는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기존의 정치 문법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큰 걱정 안 하고 해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리고 제가 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냐면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 게 대표님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연극 보러 가셨을 때 입고 온 옷 있잖아요. 그 녹색 가디건 옷이 다 연극 다음 날 사셨는데 카디건이에요. 카디건. 네, 카디건이 연극 다음 날 따라서 구매를 하셨는데 아직도 옷을 못 받으셨대요. 매진이 돼가지고. 더 소개를 더 세게 해드리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3월 2일이었어요. 네. 3월 2일. 3월 2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옷을 주문했는데도 아직도 옷을 못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맨파워를 보여주는 걸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노출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뭘 입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저는 맨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 관심 가지고 막 따라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빅데이터라는 거에 관심을 기울인 게 최초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미국 대선이었어요. 네, 그때 빅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죠. 네네.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본다는 전제를 갖고 했을 때 빅데이터 검색량이 트럼프가 월등했거든요, 힐러리보다. 그때 이제 그 의미를 간과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아, 밑에 우리가 이 주류 언론이나 이 겉으로 나오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밑에. 이걸 이제 인식하게 된 게 10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방금 얘기한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옷 가지고 왜 그래 이러지만 그게 아니잖아. 네. 예. 사람들이 그걸 따라 산다는 것의 의미가, 아, 옷이 예뻐서 따라 산다는 거냐, 누가 입어서 따라 산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굿즈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인기라든지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그렇죠. 지금 지지율 1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안경 따라 안 사잖아요, 우리. 그 옷 뭐 입고 방탄조끼? 방탄조끼를 따라 입는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그런 현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 우리 정치 지도자를 봐도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그걸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러한 강력한 팬덤이 침투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보고 이것이 전방위로 확대되면 좋은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중이 열광하나, 어떤 부분을 대중이 보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맞는 부분이 맞는 캐릭터가 이분한테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전화 김부 대변인은 찾아서 그걸 더 확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어떠한 왜곡이나 어떤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으려고 사실 굉장히 대변인과 많이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저희 쪽만 환호하는 모습에만 매몰되면 자칫 다른 시야를 못 볼 수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나 기존 여론조사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도 좀 보완할 방법을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중도 확장성을 얘기하는데요. 네.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단어고 구태스럽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투표 성향에 대해서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각자 정한 후 거기에서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약간 덜 맵고 덜 순한 맛, 그것을 중도라고 정의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언론에서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중도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젊은 분들일수록 다 중도예요. 그것이 중도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밥 먹고 나서 n분의 1로 계산 많이 하시죠, 요새. 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키오스에 다 그게 내재돼 있죠. 네. 제가요. 나눠내기가. 대학교 1학년 때 91년 초에 일본에 가서 동경대 학생들하고 뭐 연수도 좀 하고 했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다 n분의 1로 내더라고. 네. 그때는 카드 아니지. 그냥 현금으로 내요. 네네. 순간. 91년도 일본에서 네네. 동경대 애들이 다 각자 내더라고. 그래서 되게 얘들은 쫀쫀하다. 원래 선배가 다 내는 거냐. 막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화가 오잖아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 네. 너하고 나하고 같이 먹은 거는 반 내고 내가 먹은 건 내가 내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각박하다, 뭐 정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맞는 거 아니야?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여기에 맞추는 게 맞잖아요. 적어도 정치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중도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걸 자꾸 이념으로 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게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저보다 더 어린 세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반공 아니면 뭐 좌파 진보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게 진보 보수 이런 개념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또는 더 나가서 그렇죠. 내가 처한 지금 직면의 현실과에 따라서 약간 뭐 이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신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다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념 구분을 하는 거는 마치 병자호란 때 주전파와 주화파끼리 싸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속 논쟁 때랑 다를 바가 없다고요. 왕의 어머니냐 뭐 아니냐 뭐 이것 따져가지고 뭐 3년 상하라냐 1년 상하라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 갈 수 있는 순발력과 기민함, 늘 촉을 세우는 그런 어떤 성실함,
네.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판단 이걸 갖춰야 되는 건데 과연 그거를 따라가고 있느냐 기성 언론이라든지 뭔가 말 좀 하시는 분들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진보 중도 보수라는 그 구분은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재등장했는데 보수가 그럼 다 뭉쳐가지고 트럼프를 찍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미국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 중에는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 트럼프한테 맡기면 그래도 경제가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현상에 따라서 반응하는 겁니다. 네.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국 중부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을 16년도 선거에서 확 잡았잖아요. 이번엔 아예 흑인, 히스패닉까지 잡았어. 그럼 그 사람들이 원래는 공화당 사람 공화당은 보수인데 보수여서 보수 가치에 충실해서 그런 트럼프가 4년 동안 백수로 있다가 다시 복귀를 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나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이재명 2심 재판 나오고 났을 때 가장 빨리 저는 메시지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비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실하지. 네. 그리고 빠르고 생산량도 많고요. 네. 그리고 그 퀄리티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